요런 자리들. 이럴 때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이 우상향을 하면서 내 수익도 오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에코프로 머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죠. 어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보시면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제 에코프로 머티의 움직임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가 7%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6%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장중 고가 11%대 종가 기준으로 8%대의 상승을 보여준 데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는 장중 고가 2%대, 종가 기준 1%대의 정말 미미한 그런 상승을 보여준 걸로 그쳤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제부터 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요, 이 주가가 금방금방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짜잘짜잘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 앞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 악성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뭐 이렇게 한두 번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가야지만 더 크게, 더 오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달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 월요일에 나온 중요한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독일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의 부활을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 최근에 유럽 시장이요, 이 역성장이나 전기차 수요의 감소 등이 있었던 와중에 이런 보조금 제도가 다시금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독일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유럽 전기차 판매량 하락으로 고전을 겪은 가운데 보조금 제도 정책이 주요 국가에서 재개될 경우 캐즘 돌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래된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약 900만원, 중고차는 약 4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저소득층에 전기차 임대료를 지원하고 차량 충전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 시장은요, 유럽에서도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부활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다시 한번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럽 전기차 시장 침체가 해결될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면서 당연히 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캐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25일, 오늘이죠. 오늘 유럽연합이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7%에서 36.3%의 이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상계 관세 확정 시행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최종 투표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투표가 가결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최고 46.3%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 관세가 10%였으니까 지금 거의 4배가 넘는
4배 이상 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한 수혜는 당연히 한국이 받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이요. 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모건 스턴리에서 나온 리서치 보고서에 보면은요. 이게 영문이다 보니까 조금 보기 편하도록 번역이 된 이 블로그 글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유럽연합이 기존 탄소 배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존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었던 완성차 업체들은요. 이 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판매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내연 기관차의 비중은 줄이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은 늘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의 탄소 배출 규제도 어느 정도 좀 빡빡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캐즘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 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는데, 자, 여기에 이어서 뭐예요? 이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요, 이 유럽연합에서는 어느 정도 이 대비를 하고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있고, 또 뭐예요? 이 현대차와 지행 합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미국 하원에서요, 이 중국산 부품이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 이 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원 통과하고 또 대통령 서명 등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발효가 된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이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렸는데 여기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배제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점유율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중국이 힘을 못 쓰면 못 쓸수록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에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어제 포스코 피처임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 2차 전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이 2차 전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모두 이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방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또 시장의 수급이요. 이 수급이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지금 이렇게 셋이서 나눠먹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반도체 피크아웃 찍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는 동안에 자금 어디로 갔죠? 제약바이오로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제약바이오도요,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하반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뭐, 미국 생물보안법,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를 지금보다 더욱더 견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미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예요? 52주 신고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이 차익실현 물량들, 당연히 2차 전지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오겠죠. 이 지수를 견인할 섹터가 자연스럽게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말고요. 분명히 이제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께도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평단을 좀 이렇게 낮출 만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제 이 눌려주는 구간에서 평단을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4%, 5% 오를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제 같은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이럴 때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이 우상향을 하면서 내 수익도 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에코프로 머티가요. 이 고점이 점점 내려가는 이 추세. 지금 보시면은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한 8개월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됐죠. 근데 이 추세 라인은 언제 돌렸어요? 8월달. 자, 그리고 이번 달. 지금 이 바닥을 다지는 게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에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에코프로 머티가요, 뭐 어떤 별다른 재료도 없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전방 산업이 불확실했으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갔어요.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저항 부딪혀서 내려가고 반등 나왔다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됐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은 들어왔고요.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늦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보다도요. 이 지금 과거에 잡아서 이 평단이 다소 높으신 분들도요. 분명히 이 본전에 정리할 수 있는, 수익에 정리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충분히 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요. 거의 20%가 넘는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목표가는요. 결국에는 여기 이 구간이요.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막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 10배 갑니다. 20배 갑니다. 황제주 갑니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중간중간에 플러스 알파로 재료에 대한 게 뭐 다시 한번 붙어준다, 뭐 어떠한 수주 계약 발표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표가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최소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이것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고 에코프로 머티는 홀딩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것보다도 평단이 높아서 여기 이런 데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 목표가보다도 평단이 높아서 이 밑에서 잡아야 할 추가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쭉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등락을 주면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나는 이 분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전략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타점, 그리고 뭐 각종 재료, 이슈, 뉴스, 이런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거니까요. 관련된 내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끝에 두 글자 머티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주가 과열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이미 알려진 호재에는 점점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미반영 악재에는 차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도 테마가 없고 정치 테마와 대왕고래 테마만 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장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미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2배, 3배, 그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나 앞으로 주목이 예상되는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는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이 미국 대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섹터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서 금리 인하 최수혜 섹터 뭐예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헬스케어 정책입니다. 이 헬스케어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약가 인하 정책을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과 제조사 간의 직접적인 약가 협상을 통해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약가를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위탁 생산 부문에서의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종목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은요, 신약 원료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중형주에 속합니다. 최근 6개월간 4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재무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주요 모멘텀으로는요. 현재 개발 중인 신약들에 대한 일상 결과, 이상 중간 결과, 그리고 FDA의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을 해둔 신약에 대해서는 연말에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업화 승인 신청 예정인 신약과 내년 연말에 허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신약들까지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단기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하반기 이후 다양한 모멘텀을 통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서 미리 담아두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최근 6개월간 40%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금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100%, 200%는 더 오를 겁니다. 그 수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대박 종목 받아서 하반기에는 정말 수익으로 풍족한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